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거든. 예린이 맞았지? 이거 무슨 내용이었는지 파악은 됐어? 반쯤 찍었어? 자,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으로 글을 초반에 읽었는데 뭔 말이야? 정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글이라서 어렵게 느껴졌거든.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가볼게요. 대중음악은 이야기가 되어진대요. 뭐에 대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되어진다. 자, 어떤 측면? 유스 컬처니까 젊은 문화가 되겠죠? 젊은이들의 문화. 그리고 일종의 resistance,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거 음악 얘기인가 봐. 음악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의 문화다. 젊음의 문화이고 이게 저항을 또 나타내는 거다. 뭐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은 둘 다래요. valid 하면 유효한. 이거 맞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했지. misleading이니까 잘못 이끄는, 오해를 일으키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생각이 보통 되어지는데 요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젊음이라는 거 그 자체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 포함하고 있대요. 엄청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뭔가 젊음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젊음으로 봐야 되겠지? 하나의 레이블이다, 뭐 표딱지다, 상징하는 것이다. 어필 투 호소하고 매력적인데요. 마케터들이나 사회학자들에게 되게 매력적인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젊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conceal, 숨기다, 감추고 있답니다. A range of 넓은 범위의 나이들 그리고 문화적인 행동들을 숨기고 있다. 다인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습니까? 좀 감이 옵니까? 좋아요. 자, 근데 뭐 한 번에 뭔가 딱 명확하게 주제라고 잡아내기가 좀 어려웠다, 그치? 자, 그래서 읽어보면 여기도 막 더 어려워.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에 where they stand in relation to kind of resistance 저항이란 단어가 다시 존재를 하고 등장하고요. 또 문화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뭐 적절하게 explode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잘 안 들어옵니다. 자, 만약에 이걸 읽었는데 글이 정리가 안 돼요.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되잖아, 그지? 자, 찍더라도 우리가 찾아놓은 거 이 글의 소재들 음악이지? 젊음이란 말은 계속 나오고 있죠? 저항이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찾아야 되지 않겠니? 자,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음악, 젊음, 저항 이거 아니야. 뭐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찾아갑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란 얘기는 있는데 젊음이란 말이 없잖아. 그치? 버리고 2번에 젊음은 있는데 음악이 없네요. 3번에 음악은 있고 또 젊음이 없고요. 4번에 젊음 있고요. 음악 있습니다. 5번에 음악 있고요. 젊음은 있습니다.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100% 다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 꼭 한두 개씩 들어가 있거든. 4, 5번만 확인해보자. 강력한 영향력이래. rebellious 하면 이게 역시 뭐 반역의, 저항의 이런 뜻인데 젊음이들의 영향력이랍니다. 어디에 끼치는? 대중음악을 형성하는 것에 젊음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5번은
자, 오해입니다. misunderstanding. 대중음악의 오해인데 젊은 문화, 그 다음에 저항으로서의 대중음악의 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정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됩니까? 여기 저항이란 말도 등장을 했고 요거 잘못된 거야 라고 했으니까 뭔가 오해하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라도 그냥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고, 자, 그럼 이걸 한번 같이 좀 이해를 하면서 가보자. 많이 어려웠었어. 자, 이거 무슨 말이었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대중음악 하면은 젊은 문화의 측면에서 다 이야기가 되어진대. 그리고 뭔가 저항하는 것이다. 대중음악은 누구의 음악이다? 젊은 사람들의 음악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뭔가 막 좀 저항하는 이런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였었어. 근데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잘못된 거기도 하다. 이게 이제 그래 키 포인트였습니다. 자, 모든 아까 이거 해석 안 했구나. subcultures. sub이 들어가면 아래였잖아, 그지? 하위 문화라는 뜻이거든. 모든 하위 문화는요, 아니다. 젊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잡아줄게. 하위 문화가 이 글에서는 뭘 나타내는 걸까? 주류가 아니라 약간 그 밑에 있는 문화라는 뜻이니까 결국 저항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세가 있어. 나 그거 따르지 않을래. 이게 하위 문화, 저항이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시켰으면 너무 잘했다. 아, 이게 위에 나와 있던 이 resistance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이 다 젊음에 관한 것은 아니야. 젊은이들만 저항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가져갈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젊음이란 말이 이제 정의를 시켜주는데 젊음 그 자체는요, 어떤 개념이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젊음, 무조건 저항,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젊음이가 저항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네. 자, 그리고 이 젊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부분 감추고 있다. 젊음은 넓은 범위의 나이와 문화적 행동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는, 젊음이 사실 나이 범위가 넓다는 얘기고요. 다양한 문화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젊어? 혜나 나 젊어? 고마워. 근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잖아, 그지? 뭐 너희들은 무조건 다 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뭐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부원장님은 젊습니까? 머리 하얘신 선생님. 대답 못하잖아, 그지? 근데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젊음이란 어떤 기준이 다양한 나이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회에 반항하는 사람이? 너 사회에 반항하니? 아니잖아, 그치? 모든 젊음이 사회에 반항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젊음이라는 것은 좀 더 무조건 저항,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알 것 같죠? 자, 그래서요, consumers of Irish folk music. 자, 소비자인데 음악의 소비자입니다.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되겠지. 자, 다시 이제 음악 얘기로 돌아와서 아이리시 나오고 막 레게 나오고 다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 다양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대.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강화가 되고 있다. 즉, 음악을 들으면서 나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힙합 들으면서 나는 완전 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느낄 수도 있답니다. 뭐라고? 그들이 asserting, 오늘 나왔던 단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뭇에 맞서서 dominant cultural forms, 이게 지배적인, 즉 만연하고 대세라고 볼 수 있겠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지배적인 문화에 맞서서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래, 나는 음악으로 내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어. 뭔가 대세에 저항하고 있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요, 그들은 반드시 젊은 건 아니다. 뭐야? 다시 똑같이 돌아왔어. 저항하는 사람들, 무조건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결국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요, resisting, 저항하고 있지가 않대요. 일종의 아주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퍼블릭 디스플레이니까 뭐 공개적인 어떤 뭐 보여준 공개적인 드러남 이런 걸 가지고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공개적인 드러남이냐면 타블로이드 하면은 이게 그냥 신문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문을 만드는 신문의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라우드하게 공개적으로 저항도 하고 있지 않다. 뭔가 좀 조용한 내면의 저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저거 싫은데 이렇게. 비슷한 결로 가고 있네요. 자, 브래드 캣이라는 어떤 전문가가 등장해서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Dangers of interpreting music only through use. culture and 다음에 다시 about now. 얘가 A가 되고 and 다음에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잡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A에 대해서 그리고 B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터프릿이 해석하는 거니까 음악을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오직 뭘 통해서? 젊은 문화를 통해서. 음악은 무조건 젊은이들의 문화야? 역시 아니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는 아주 순진하고 로맨티사이즈는 아주 로맨틱한 좀 낭만화되어진 그러한 셀레브레이션 이런 젊은 리벨 혹은 레벨 하면은 이것도 반역 저항과 같은 의미가 되고요. 젊은이들의 저항에 대한 약간 낭만화되어진 되게 막 순진한 실제를 잘 모르는 그러한 셀레브레이션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경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기념?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쉽게 말하면 순진하다는 얘기는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의미로 쓰여야겠지. 순진한 피해자.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맨틱화되었다. 너무 긍정적으로 포장되었다는 거죠. 현실과 다르게.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하면 위험하다? 음악을 젊은이의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 결국 다 같은 얘기였어요. 데모그래픽 밑에 뭐 인구 통계학적이라고 나왔지. 이런 현실은 의미한다. 모르면 이런 거 다 버려도 된다 그랬죠. 내 니아의 사실만 알면 됩니다. 젊은 관객은 역시 음악을 듣는 젊은 층을 말하겠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가지고 있대요. 아니네. have not abandoned이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중음악인데 자신이 어린 시절의 대중음악을 버리지 않았다. 요즘에도 7080 완전 유행하잖아요. 그치? 그런 의미가 되겠지. 자, 뭘 위해서 어떤 형태? 쉽게 들을 수 있는 형태. 즉 요즘에 유행하는 아무 데서나 들리는 그런 걸 위해 자기 시대의 옛날 음악을 버리진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뭔 말인데요. 자, 예전에 젊은 사람의 음악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나이를 먹습니다. 나처럼 학창시절에 들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 그럼 여전히 7080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 당시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 자, 거기에 대한 예시가 이제 락 음악이 나옵니다. 락 음악은 여전히 일부입니다. 정체성인데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된 세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락, 지금도 락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그들이
즉 중년의 나이 세대가 되겠죠. 어디에 서 있는지, 뭐랑 관련해서 일종의 저항, 그리고 카운터 컬처 하면은 반문화거든. 즉 카운터가 뭔가에 반대하고, 카운터 펀치 알지? 저항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저항과 반문화랑 관련돼서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뭔가를 저항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항을 이제 안 하는지, 그지? 그러한 것이 적절하게 탐구가 되지 않았다. 제대로 조사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는 나이 먹었어. 아저씨야. 근데 여전히 사회에 대한 저항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끝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런 음악 하면은 무조건 젊은이의 문화야. 이건 무조건 저항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지 않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 그지? 그래서 읽으면서 사실 같은 말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하니까 잘 안 들어왔었어요. 맞나요? 같은 얘기였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또 뭐 잘못된 것, 오해, 이렇게 주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한번 가볼 거냐면, 이거 쭉 가서 너희들이 많이 쓰는 부분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이거 아까 많이 들은 거. 13번. 자, 피셔맨이니까 낚시꾼입니다. 뭘 선호하냐면 수천의 마일을 여행하는 걸 좋아한대요. 이게 A가 되겠고, 그리고 풋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기 자신을 강력한 규율, 어떤 규칙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얘가 C가 돼서 배우는 것을 좋아한대요. 특별한 어휘를 and 다음에 마지막 D가 됐습니다. 들어가는 건데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에 들어가기를 선호하더라. 요단 밑에 나와 있지. 자, 다 뭐를 위해서입니까? 목적인데 demonstrating, 보여주는 거죠. 입증을 하는 거고요. 그의 superiority, 우월성,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 뭐보다? 물고기보다. 이런 얘기. 아, 무슨 얘기야?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내가 물고기보다 더 뛰어나, 이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천 마일을 막 항해해서 나가. 특별한 낚시 용어들도 막 배우고요. 일종의 낚시랑 관련된 어떤 종교처럼 그렇게 믿음에 빠져들고, 자기 스스로에게 강력한 규율도 막 적용시키고, 여러 가지 뭐 자기만의 법칙이 있겠지.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 맞나? 자, 이렇게 어휘를 맞나 틀리나 한번 판단할 때는 반대를 생각해 버리면 되지. 우월함이 맞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이라고 해볼까요? 낚시보다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고생을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얘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근거는 밑에 또 있기도 해요. 자, 그는요 또 선호한답니다. 크고 강력한 inhabitant를 원래 거주자 혹은 서식 종을 말하고요. 바다의 거주자니까 그냥 물고기. 그래서 좀 세고 이런 애들 더 좋아하잖아. 낚시 큰 거 잡고, 그지? 자, 그리고 이런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 꽤나 bothersome 하면은 되게 성가셔. 잡기 막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have little food value.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즉 먹지도 못하는 이런 물고기를 잡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반대로 한번 가볼까? 걔들은 되게 성가시고 음식으로서 가치가 많은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한다.
솔직히 얘는 판단은 좀 안 되지. 그지? 실제로 잡아서 먹기도 하잖아. 그지? 이건 잘 모르겠어. 얘는 퀘스천. 자, 그래도 흐름상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은 성가신 것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가치가 없는 것도 부정이죠. 이게 엔드로 연결됐기 때문에 문맥상, 흐름상은 우선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정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 face는 뭐 안전벨트 같은 거 매다, 묶다라는 뜻이지. 이거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묶여진 이렇게 됩니다. 묶여진. 어디에? 그의 enemy, 적이니까 역시 물고기를 말하겠지. 낚시. 그래서 이 낚시꾼의 상대방, 물고기에게 완전히 묶인, 아주 딱 고정이 된 그 낚시꾼은요, subject himself to, 이것도 너무 어려운 표현이었는데, subject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역시 아래에다 두는 거잖아. 그래서 뭐뭐의 지배하에 두다. 뭐뭐의 지배를 받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웠어. subject 하다. 지배를 받게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뭐의 지배를 받게 하냐면은 physical torture, 얘도 고통이라든지 고문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단어 중에 토먼트랑 비슷한 뜻이. 그래서 스스로를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문의 지배하에 둔다.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한다는 얘기지. 자기 자신을요. 자, 뭐뭐 하는 동안 스트랩 역시 묶다. 그럼 여기도 PP로서 묶여짐이 되겠지? 스트랩드 되어져. Into a chrome barber's chair. 이게 이발사의 의자니까 우리 낚시 의자 있지? 되게 조그만. 되게 불편해. 그럼 정말 불편한 의자에 묶여 있는 동안에 스스로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준답니다. 그리고 resist, 저항을 한대요. 수시간 동안 저항을 하고요. Having his arms torn off. 자, 팔이 태어의 PP 형태지? 막 찢어지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팔이 찢어지게 하는 그런 고통, 그걸 수시간 동안 저항을 하더라. 몇 시간 동안 낚시하니까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 지금 그걸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팔이 막 찢어질 정도야. 이걸 고통 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번도 맞게 되는 거죠. 낚시꾼은 이 낚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도 감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요, 그는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낚시보다 더 낫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통해 물고기를 잡음으로써 내가 더 우월해. 이걸 결국 증명하게 된다는 얘기죠. 혹은요, 그는 어쩌면 underestimate, 평가인데 아래니까 과소평가하는 거죠. 과소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Fighting quality of the born fish, 물고기와의 싸움의 질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어떤 물고기? Has no value except for the photographs of the antagonist. 밑에 역시 나왔고요. 사진을 제외한 가치가 없는, 사진 찍을 거 말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물고기와의 싸움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자, 여기 나왔다. 우리 잡아서 막 사진 찍잖아. 대여 잡았다고 그러지? 그거 외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지? 그 외에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2번이 맞는 겁니다. 식량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물고기를 잡는 걸 좋아하더라. 자, 4번에 대한 근거는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낚시꾼은요, endow 하면은 뭔가 부여하다 이런 뜻이거든. 뭐 주는 거야. 얘도 A with B, provide처럼 A에게 B를
부여하다, 주다 이렇게 합니다. endow. 그 물고기에게요 엄청난 지능을 준답니다. 그리고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힘을 부여한대요. 자, 이 표현도 to the end 대시라는 표현. end가 물론 끝이라는 뜻도 되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되지. 결국 끝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묶으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이 that 이하의 목적을 위해, that 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 in defeating it, 그 물고기를 이기다, 물리치다라는 얘기지. 물리치는 것에 있어서 그가 훨씬 더 똑똑하다, 그리고 강력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에게 엄청난 지능과 힘을 부여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내가 그 물고기 잡았는데 걔 완전 머리 좋은 물고기야. 이렇게 피하더라니까. 힘도 너무 세더라니까. 3명이 달라들었어. 지금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지. 그럼으로써 뭐가 되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걸 잡았다. 내가 그래도 더 똑똑했어. 내가 더 힘이 셌어.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그럼 낚시 한 사람들 막 무용담 하잖아, 그지? 좀 과장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낚시하는데 막 낚싯대가 부러졌다는 막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알 수 있겠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와의 싸움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걔 엄청난 물고기였어. 오히려 과장하거나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overestimate 이런 느낌으로 갔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물고기를 이긴다는 얘기는 잡는 과정을 말하니까 얘도 괜찮아.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어휘는 분명히 앞이나 뒤에 대부분 단서가 있고, 아니면 반대 어휘를 넣어서 흐름이 자연스럽나 안 자연스럽나 확인하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서 쉬었다 봅시다. 그리고 자, 14번 가보자. 빈칸 한 번씩 가볼게요. 빈칸하고 순서 삽입을 한 번씩 해볼게. 너희들이 푼 거 방법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 자, 14번에 핵심 중에 하나 끝낼 수 있는 전쟁, 헤이트리드, 증오, 뭐 이것도 뭐 밑에 나왔을 것이고, 고통, 폭력, 뭔지 몰라도 안 좋은 거다, 그지? and disease, 질병 같은 거. 이런 전쟁과 질병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친절함이다. 친절하기만 하면은 전쟁도 끝낼 수 있고 질병도 끝낼 수 있고 증오도 없어진다. 친절함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겠다, 그지? 친절. 이거 완전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퍼포 행해라. 친절함의 행동을 행하세요. 매일매일이요. 그냥 친절하게 하라는 얘기네요. 이게 정말 끝인가? 하나만 더 봐볼까? 자, 당신이 행동할 때요. 친절함을 가지고 행동할 때 너의 뇌는 증가시킨다. 그것에 세로토닌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뭔데? 들어가는 너의 시스템이니까 뭐 머리라든지 호르몬이 되겠지. 거기 들어가는 이걸 증가시킨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 나온다는 거야? 친절을 했을 때 이런 걸 다 끝내고 엄청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걸 좀 과학적, 그지? 그 다음에 약간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친절함이 그렇게 좋은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거지. 듣는 말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간에 뭐가 있었어? however 있잖아, 그지?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뭐야? 그럼 친절이 뭐 주의점이 나오나? 단점이 나오나? 여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있답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 recipient 하면은 뭔가를 받는 사람이죠. 받는 자. 뭐 수령인 이렇게 말하지. 소포나 택배 수령인. 그럼
친절한 행위를 받는 사람이 또한 느낀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느끼지만 받는 사람도 또한 뭐를 느낀다? increase, 증가인데 세로토닌 여기 계속하고 있네요. 이러한 호르몬의 증가를 느낀다. 뭐야? 읽어봤더니 결국 친절함이 요거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그냥 같은 얘기였습니다. 즉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다 좋은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만약 우리 모두 하나의 작은 친절한 행위를 한다면 매일매일 결국에 우리는 가지게 될 거다. 세상에 평화를 가지게 될 거다. 그렇지? 그리고 프리 오브 하면은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바꿔 말하면 뭐였죠? 뭐뭐가 없는 이었죠? 슈가 프리, 슈가 없는 카페인 프리. 이게 없을 것이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메뉴에 다 나와 있었잖아. 친절한 게 뭘 끝낼 수 있어? 전쟁, 증오, 그리고 또 뭘 끝냅니까? 마지막에 질병. 그렇지. 질병, 증오, 뭐 이런 게 없다. 이런 거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서도 뭐를 골라줄 것이냐? 계속 우리 신체에 호르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제일 가깝겠습니까? 질병이 가장 가까워.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되도록 그냥 보기에서 고르면 됐었잖아. 뭔가 안 좋은 걸 끝내야 돼. 다 안 좋은데? 맞아. 아까 질병도 끝낼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정답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전반 2분이니까 15분 정도에 시작합시다. 쉬었다가.